안녕하세요. 라미TV의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전세 사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되게 슬퍼하는 장면이 있는데 생각보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시면 도재학 선생님이 전세 2억짜리 집을 얻었다고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드디어 월세에서 전세를 갈아탔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도재학 선생님이 전세 매물이 없는데 중개인이 매물을 갖고 있어서 바로 계약을 했다. 집주인이 중개인이다 이러면서 자기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도 다 확인했다고 막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개인이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경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먼저 다 뽑아놓은 척 하고 이제 임차인이 왔을 때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막 이거라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계약을 한 그런 사건인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그렇게 많진 않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중개인한테 전속으로 이제 매물을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개인이 집주인들한테 위임장 같은 걸 다 받아요. 월세로 빼달라고 해서 월세로 다 이제 접수를 다 받고 집 구한 사람이 오면 이거를 전세 매물이라고 하면서 보증금하고 월세만 주고 그 차익 있잖아요. 전세로 돈을 받으면 월세로 몇 달간 주고 거기 계약 됐는 줄 알죠. 그러고 나서 차익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 5, 60억 피해를 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누가 바보처럼 당하느냐, 정말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작정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을 해서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중개인이 먼저 등기부등본을 뽑아놓고 위조를 했을 수도 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그리고 미리 뽑아놓은 거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을 하냐면 인터넷 등기소가 있어요. 대법원 등기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700원인가 1000원이면 이제 결제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중개업소 가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중개사한테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거든요. 그럼 밑에 시간하고 날짜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되게 세상이 좋아져서 무료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디스코라고 있는데 진짜 이거 완전 유용한 어플이에요. 하루에 5건 정도가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볼 수가 있거든요. 확인을 하면 바로 거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갑구의 소유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소유자와 신분증하고 일치를 하는지 집주인하고 얼굴도 비교하시고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갑구랑 을구가 있거든요. 근데 을구는 말 그대로 은행에서 빌린 융자가 나타난 그런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융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적혀 있잖아요. 그 대출금하고 전세 금액하고 합해서 매매가의 80% 이하면은 안전하다고 비교적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게 있어요. 건물 하나에 세입자들 많은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그 건물의 집주인은 하나인데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원투룸 같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랑 건물 합해가지고 채권 재고액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해야 돼요. 내가 전세로 들어갔을 때 몇 순위가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내장 확인이 필요한데요.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에 정부24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위반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이 옆에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게 있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에는 3층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4층에 있는 옥탑방을 계약을 했다. 그럼 건축물 대장상에 안 나온 거잖아요. 이건 위반 건축물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이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할 때 집주인하고 만나가지고 대면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정말 사정이 진짜 집주인 너무 안 돼가지고 못 온다 하시면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위조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뭐 위조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위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하고 계약하시는 게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이제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약서를 주면 600원인가?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날짜가 찍히거든요.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돈 들여서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이렇게 하는 요건이나 보호받는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서울보증보험 SGI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세입자가 기간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먼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경매로 넘어갔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에서 세입자한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증보험에서 집주인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보증보험은 아무나 다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들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지정되는데도 이제 보증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는 곳이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